삼성바이오로직스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2026년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0.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회전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고 PBR은 9.93으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본사 주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바이오대로 300번지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및 세포주 공정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2년 4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100%를 취득함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부분으로 편입 후 2025년 11월에는 순수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승계한 삼성에피스 홀딩스를 설립하기 위한 인적 분할 절차를 완료하여 바이오 의약품 개발 및 상업화 사업 부분을 분리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 손익입니다. 매출이 4조 5,569억 원으로 전년보다 30.3%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9%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14.4%이므로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가 또는 판매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됐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수루풋율은 82.2%로 2.2% 상승했습니다. 100원짜리를 팔면 82원 20전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운영경비 1조 8,073억 원으로 11.9%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2.07로서 0.3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제조업이 1만 넘어도 잘했다 하는데 2.07이면 논하는 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9,391억 원으로 64%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289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 42.6%. 원가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습니다. 전년보다 8.7%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 손익입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은 56.5%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는 제조 원가 명세서가 공시된다 하더라도 매출원가 산식은 매우 단순하지만 원가 세계의 가장 큰 모순인 재고가 계속 증가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원가라는 게 기초재고 더하기 총 제조비용 빼기 기말재고인데 기말재고가 줄어들면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분식회계를 유혹을 많이 당하고 있죠.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유동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조 2,326억 원, 2025년 초보다 2,13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계속 2,000억 원대 이상으로 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공품이 끝없이 증가하고 있죠. 전체 재고자산은 2조 1,281억 원으로서 2,45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 증가가 30% 됐는데 재고는 21% 증가했다. 낮게 증가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2024년도 매출이 19% 증가했는데
재고는 29% 증가했으면 이것은 비효과적인 재고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입니다. A 제품과 제공품의 증감이라고 표시됩니다. 마이너스 2157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973억 원, 14.6%가 증가했습니다. A, 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815억 원으로서 21.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조 8,073억 원으로 11.9%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4,490억 원을 뺀 1조 3,583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60.3%, 재료 비율은 39.7%로 0.5%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 비교를 해보면 갭이 18억 1,7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3년 연속 잔잔하게들 규모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죠. 이런 차이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만큼 불투명합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에도 잔잔하게 차이가 납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2,647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2,452억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현금 195억 원이 어디로 날아갔느냐고 질문을 던지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이 198억 원입니다고 답변을 합니다. 3억 2,500만 원 차이가 또 납니다. 잔잔하게 맞히지를 못하네요.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289억 원, 재고가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더 나게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비용입니다. 인건비가 7,383억 원으로 2024년도보다 21.9%가 증가했습니다. 직원수는 5,455명으로 2024년도보다 무려 444명이 증가했고 2024년도에는 586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3,530만원, 2024년도는 1억 2,080만원, 12%가 증가했습니다. 공공요금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31.2% 증가했고요. 지급수수료 10.7% 감소했습니다. 독특하게 다른 회사하고 달리 추정원가, 추정계약원가 변동금액이라는 게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마이너스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약자산이 있는데 이번 분석에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동계약자산이 있고 비유동계약자산이 있는데 계약자산이 4,11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8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표 상의 증가액과 비교를 해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588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489억 8,6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99억 원가량이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냐고 물으니까 재고 계약자산 손상 차손이 106억이요 라고 또 답변을 합니다. 그 차이액이 8억 8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40억 1,700만 원 차이 있고 계속 뭔가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금액이 없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산 회전율은 1.7회전으로 5.5% 하락했고 반대로 스루픈율은 2.21%가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41로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조업이라면 이를 목표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영업 구매 평가지표로 현금 버퍼율은 5.7%로 내려갔습니다. 매출 채권 수급 속도 6.7회전, 전년보다 수급 속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 더 빨라졌습니다. 1년에 뭐 2번 정도 갚았는데 4번, 3개월에 1번 정도 대금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펑 ROI 자본 회수율 26.22%로서 13.4% 상승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재고 회전율은 떨어지고 스루픈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댄다고 하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수치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증을 해주고 싶어도 이 수치로 얘기를 안 하니까 반증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2조 5천억 원대 수입이 있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1조 5천억인데 한 1조 원 정도가 더 이익이 났습니다. 현금으로는.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조 5,348억 원, 최종 유입된 돈은 3조 3,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채권자한테 268억 7,500만 원 갚았습니다. 11%, 9%에서 근데 11%로 증가했는데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투하자본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인적 분할 등등으로 자산 규모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이 3조 4,485억 원으로 주주가 가져갔는데 인적 분할로 자본이 감소했습니다. 일치합니다. 투하자 납입자본 성장률 2.1배입니다. 계속해서 납입자본이 성장하고 있고요. 이익 잉여금률도 143.6%로 올라갔습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스루프 회계는 우선 운영경비가 전년도에 11.9% 증가했는데 15%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직관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내 뭐 물가 또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 15%로 한번 잡아봤고 영업이익은 9% 이익이 난다고 봤을 때 이 목표 금액 두 가지 합친 4조 1천억 원대를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5조 989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이 11.9%인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이기 때문에 똑같이 11.9%로 하고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예측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조 1천억 원대로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면은 2026년도를
한 2조 1146억 원 남는 거로 사업 계획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 욕심을 내서 2025년도에 재고 회전율이 1.75회전이었는데 1.9회전을 한다면은 매출액은 5조 8,543억으로 증가해서 운영경비가 6%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조 6천억 원대로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원가 회계는 똑같이 이 매출 증가율만큼 생산재료비도 생산을 더 한다고 보고요. 가공비율은 11.3%, 그 가공비율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 비율로 그걸 나눴습니다. 판매관리 비율은 3.7%, 그럼 한 15%두 가지 합쳐서 운영경비가 15% 정도 올라가는 거로 봤죠. 그런데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원가는 2조 7천억으로 증가하게 돼 있고 재고가 증가할 때에는 매출원가가 2조 3천억 원대로 크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5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높게 목표를 잡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5조 505억 원 정도만 해도 목표이익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두 가지 사업계획은 할 수가 없으므로 어느 정도 중간선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최종 사업계획 목표는 영업이 잡아야 되겠죠. 영업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재고 증감 이런 거 매출원가 그런 거 몰라. 어쨌든 그 재료비를 그 뭐 좀 더 깎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조 2,500억 원으로 그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스르프상으로는 5조 1천억 원이면 된다고 돼 있죠. 그러면은 계획보다는 원가 회계는 1조 9천억 원밖에 영업이익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매출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재고 생산은 그만두고 있는 재고를 더 팔아가지고 매출을 증가시키라는 목표가 있다면은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니까 영업이익은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3,481억 원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르프 손익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5조 1천억을 했을 때 스르풋은 2조 1천억을 버는데 재고 감소할 때는 1조 9천억 원,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2조 3천억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일한 매출액으로 더 노력을 했을 때 원가 회계는 재고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스르풋은 판매된 만큼 더 판매된 만큼 영업이익이 2조 6천억 원까지 내려 올라가는데 원가 회계는 2조 2,800억 원 정도뿐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한 3,270만 원, 70억 원 정도가 더 적게 이익이 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원가 회계는 잘못된 세계라는 것을 저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59만 2천 원으로 작년 3월 달보다 45,20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9.93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좀 떨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삼성물산이 43.06%, 삼성전자가 31.2%, 국민연금공단이 7.3%, 이게 74%에서 81%, 그러면 한 93%, 시중에 일반 개미들이 살 수 있는 거는 한 7% 정도밖에 되지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UBS 등이 눈에 띕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굿다이.